한치의 거짓 없는 자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나 오만방자한 인간들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끝없는 탐욕으로 자연을 파괴해왔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고 저지른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을 일컬어 우주의 법칙인 인과응보라고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나라들의 유례없는 자연재해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고 그저 놀라울 따름인데요. 자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사람들은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해의 피해를 겪어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이런 재해와는 거리가 멀 것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겠거니 하며 기후변화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구는 인간들이 초래한 기후변화를 다시 인간들에게 되갚아 주려는 건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를 주며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구름을 만들어내는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실행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런 인재가 포함된 자연재해의 무서운 순간들과 자연의 힘 앞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나라들의 심각한 현실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재해의 순간에서 조심해야 할 순간들이나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예시된 설명과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온난화를 막는 데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세월 동안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바람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런 바람의 피해는 중국 시민들도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는데요. 특히나 몸무게가 가볍고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이 강력한 바람에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되도록 빨리 실내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한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리에 있는 화단을 붙잡으며 버티고 있는 여성들과 구조물 뒤에 숨어있는 여성 등 강풍에 대처하는 여성들의 이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우산이 저렇게 뒤집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흔한 일이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흡사 날아갈 듯 달려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 중국인 여성은 강풍을 피해 차 뒤에 숨었다가 나가자마자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풍에 떠밀려 속절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은 멈춰보려고 했지만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슬리퍼가 다리까지 밀려 올라가 버리면 다시 뺄 때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고생 꽤나 하겠어요. 진짜 이건 슬리퍼가 종아리나 발목까지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고통입니다. 아직 저런 경험이 없다면 슬리퍼 신고 다닐 때 조심하세요. 정말 빼기 힘드니까요. 정말로요. 급기야 강풍에 떠밀려 넘어지고 몇 바퀴 굴러가는 여성의 모습까지도 포착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영상에 나온 여성들은 그나마 운이 참 좋은 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실 여성들에 비하면 말이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 커다란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여성 3명이 이 길을 지나가다가 순간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 조금 전에 떨어진 간판이 여성들을 덮치고 마는데요. 다행히 한 여성은 간판에 덮이지는 않았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본 남성들이 신속하게 다가와 간판 속에 있던 여성 2명을 구해줬습니다. 다행히 간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여성들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네요. 간판이 길 위에 떨어져 있고 강풍이 불고 있다면 조심해서 재빨리 그곳을 지나가거나 정 불안하면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간판에 부딪힌 2 여성 중 1명은 충격이 컸던지 제대로 몸을 못 가누고 있네요. 여성들도 낌새가 좋지 않아 그곳을 재빨리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 운이 없었던 겁니다. 장수성에서도 운이 나빴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실내에 있던 여성은 천막 지지대가 날아가지 못하게 잡으러 나왔는데요. 그런데 10초 뒤 강력한 바람에 날아가는 거대한 물체가 여성까지 같이 휩쓸고 가버립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건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성은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 강력한 바람이 불 때는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저우에서는 가게 천막과 집기류 등이 강풍에 휩쓸려 날아가다가 주차장을 지나가던 여성을 덮쳤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강풍은 여성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저기 저 중국인 남성은 지붕 위에 패널이 바람에 날아와 맞아버렸는데요. 패널이 가벼운 소재라서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놀랐던지 충격이 적잖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강풍에 뜯겨진 지붕을 살펴보다가 이렇게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 지붕은 바람이 잦아들고 나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중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가게에도 강풍이 불어와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순간이 CCTV 화면에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가게 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2 사람 모두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 때는 출입문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강풍이 몰아치는 밖의 상황을 출입문 앞에서 정신없이 지켜보던 이 남성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뭐 출입문이 박살이 안 나도 이상했겠어요. 또한 운전 중에는 전방 주시를 더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상륙한 태풍은 그 여세를 몰아 중국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 등에도 강력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상당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건물 구조물이 강풍에 날려 길거리로 떨어지고 있고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공장 지붕이 저렇게 힘없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꼭 태풍이 아니더라도 거리에 있는 기다란 기둥 같은 구조물 등은 바람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기둥 구조물이 이동 중인 버스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버스가 심하게 파손되었는데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둥이 떨어진 곳과 반대쪽에 앉아 있었던 저 승객은 천만다행으로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이 놀랬다고 하네요. 저 승객은 진짜 천운이 도왔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이른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난 일이라 많은 승객이 탑승할 시간이 아니었다는 점도 정말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허술한 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저 남성은 영업장이 바람에 넘어가지 못하게 자신의 체중을 실어봤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건물이 날아가는 모습이 웃긴 건지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네요. 저 건물은 왜 저리 쉽게도 붕괴되는 걸까요?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불었는지 이 남성의 집 천장이 뜯겨져 나가 방 공기가 쾌적해졌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창문과 벽이 그냥 막 뜯겨져 떨어져 버리네요. 여기 건물들도 창문들이 강한 바람에 날려 창문들과 창틀 등이 무섭게 거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다음 영상부터 잠깐 보고 갈게요. 거센 바람으로 문이 열리지 못하게 막아선 저 남녀의 모습을 찍고 있는 중국인 여성의 말에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완벽하게 한국말로 엄마야라고 하는 거 들으셨나요? 건물 위에 있던 태양광 패널이 강한 바람에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비스킷 과자를 닮은 아파트 외벽이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접착력 다한 벽지처럼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 창문이 강풍으로 박살이 나서 이 중국인들의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문이 부서질까봐 걱정이 된 나머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강풍에 대처하는 중국인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아이언맨도 창문을 지지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걱정하는 집들과 비교되게 이 집은 태평하게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그 중국인 남성은 이 집처럼 강풍으로 박살이 나기 전에 앞으로 창문을 잘 닫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창문 단속을 잘한다 해도 강풍의 피해는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요. 한 중국인 여성이 집이 엉망이 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다른 여성은 창문이 통으로 날아간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한숨을 내쉬고 있네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중국인 집들이 강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어떤 물체로 인해 이 여성의 집 화장실 천장이 부서져 있고 바닥엔 유리 파편들이 한가득한 모습입니다. 매년 강력해지고 있는 바람 때문에 이 같은 모습들을 꾸준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중국의 아파트 창문들이 깨지거나 뜯겨져 나가는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유리 창문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플라스틱 창문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흔들리고 있으니 사람들은 불안해서 창문을 붙잡고 있지만 창문이 깨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층에 살고 있는 저 여성들도 아랫집들 창문이 박살난 것을 알고는 불안한지 테이프로 도배한 뒤 창문을 붙잡고 있네요. 이 집은 벌써 박살이 났군요. 이 아파트는 정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강력한 비바람에 거의 모든 집들이 초토화가 되었고 아파트 단지도 아수라장이 따로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왼쪽 화면을 보시면 뭔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짐작하신 대로 떨어진 것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입니다. 중국의 아파트에서는 창문도 잘 부서지지만 에어컨 실외기 또한 강풍을 버티지 못한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나 수십 미터 아래로 추락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저 에어컨 실외기들은 결국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보이는 하얀 물체들이 놀랍게도 전부 고층에서 떨어져 널브러져 있는 에어컨 실외기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바람이 불 때마다 중국 에어컨 업체들의 매출이 떡상할 것 같네요. 저기 좀 보세요.
몇몇 사람들은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지지 않게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기도 했지만 이렇게 아랫집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 피해를 주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층 건물 작업용 곤돌라는 강한 바람에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2023년 7월 중국 산시성에서 고층 외벽 관리 작업을 하던 중에 근로자 한 명이 저렇게 고립되었는데요. 거센 바람에 곤돌라가 외벽에 부딪히기까지 해서 자칫하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곤돌라에 있던 근로자는 창문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중국 우한의 한 고층 건물에서도 곤돌라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에 매달려 있던 곤돌라가 강풍에 날려 이리저리 공중을 휘젓고 있습니다. 곤돌라 안에는 청소업체 근로자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곤돌라는 강한 바람이 부는 대로 건물 외벽과 세게 부딪히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20분 이상 곤돌라에 타고 있던 외벽 청소업체 직원 2명은 건물 외벽과의 여러 번 큰 충돌로 인해 결국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예보되었거나 바람이 거세어지기 시작하면 바람에 취약한 곤돌라 작업은 반드시 안전을 위해 중단해야 합니다. 중국 서부 내륙 닝샤의 어느 차도에서 순간 강력한 돌풍으로 트럭이 봉뜬 뒤에 360도로 구르는 놀라운 순간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트럭이 저렇게나 굴렀지만 안전벨트를 했었던 운전자는 정말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전벨트가 곧 생명이라는 말은 절대 과언이 아닌 것 같고 몇 번을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만 바람이 유독 강해지는 것일까요? 자동차 컨테이너 박스 공장 건물이 강한 바람에 날아가지 못하게 돌과 중장비로 고정해 놓은 것 좀 보세요. 강한 비바람에 옥상의 개들은 서로를 의지한 채 옹기종기 모여있고 마당을 지키고 있었던 개는 강력한 바람에 잠깐 동안 몸이 붕 떠서 날아가 담벼락에 부딪히는 등 동물들도 피해를 입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역시 강력한 바람의 힘은 정말 무섭고 아찔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바람이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토네이도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는 미국 토네이도의 크기와 횟수, 파괴력에는 아직 비빌 정도가 아니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 중국의 토네이도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그럼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토네이도의 놀라운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죠. 이 토네이도는 2018년 여름 산둥성 라이시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입니다. 저런 허술한 조립식 건물은 저 정도 크기의 토네이도가 스치기만 해도 그냥 쉽게 파괴되기 마련이죠. (2019년 7월) 야오닝성 카이 위안시에서 발생한 무서운 토네이도를 한 여성이 차 안에서 촬영 중입니다. (2024년) 야오닝성 진저우시의 한 연못 뒤쪽에서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토네이도는 50kg이 넘는 금속판을 날려버릴 정도로 규모에 비해 순간 휘몰아치는 힘이 매우 강했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저 남성에게로 날아갈 뻔한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수많은 나무들이 쓰러져 있고 건물 창문들은 아주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곳은 2021년 여름 중국 랴오닝성 후르다오시에서 강력한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피해 현장인데요. 그때 발생했던 토네이도 모습을 한번 지켜보시죠. (2022년 7월에는) 중국 광둥성 푸산시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 건물들을 파괴하는 놀라운 순간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토네이도의 강력한 바람에 트럭도 순식간에 넘어지고 공장 건물들의 철제 구조물들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버렸으며 전신주도 합선되어 번쩍거리는 모습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토네이도들은 광둥성 여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상륙하면서 토네이도가 같이 발생하는 일은 드물지 않은데요. 태풍이 갖고 있는 강력한 회전력을 가진 강한 에너지와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태풍만으로도 힘든 상황일 텐데 토네이도까지 같이 휘몰아치니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태풍이 막 지나간 뒤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장쑤성 휴양에 위치한 한 가정집의 CCTV 화면 속 모습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조금 불고 있는데요. 그런데 CCTV 화면 속 옆집은 토네이도 바람으로 인해 순식간에 봉변을 당하고 맙니다. 휴양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13일 전에는 후양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건물들을 파괴시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부서진 건물 잔해들과 각종 쓰레기 먼지 등이 무섭게 휘날리면서 지나간 자리는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토네이도는 그대로 다음 타깃의 건물로 거침없이 직진하고는 저곳도 역시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토네이도에 비해 비빌 수준은 아니지만 전 세계 국토 면적 3위인 미국 다음으로 큰 땅덩이를 가진 중국도 넓은 평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력한 토네이도 발생 조건에 못지 않은데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가 가장 심하다고 할 정도여서 앞으로 더 강력한 토네이도들이 발생할 확률도 올라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중국인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토네이도를 볼 기회가 거의 적어 이렇게 영상으로 접하며 그냥 토네이도가 무섭네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실제로 정말 큰 토네이도를 눈앞에서 본다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기 눈앞에서 지나가는 토네이도를 보며 놀라워하는 중국인들처럼 말이죠. 이 토네이도는 거침없이 나아가 나무들을 부숴버리고 자동차들도 넘어뜨리고 맙니다. 여기 한 남성이 초토화가 된 자신의 집과 마을을 보고 있는데 상실감과 분통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토네이도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만나 서로 대립하고 맞부딪혀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산맥이나 지형지물이 많은 곳은 상대적으로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생성되더라도 구조물 등에 의해 소멸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넓은 평원이 있는 곳이 많아 자주 발생하고 토네이도를 와해시킬 것이 적어 엄청나게 크게 팽창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상층부의 찬 공기와 멕시코 하층부의 더운 공기가 대립하는 곳 중에 하나가 미국 중부 지역이라 잊을만하면 뉴스에도 나오는 것이죠. 멀리서 봤을 때도 믿기 힘들 정도로 괴물 같은 토네이도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이게 실제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진짜 미친 크기의 대장급 토네이도 같은데요. 눈앞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토네이도가 엄청난 크기라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까 조금 전 중국 토네이도가 미국 토네이도에 비빈다는 말을 언급했던 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미국 토네이도의 크기와 위압감 등이 절대적으로 압도적이긴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의 힘은 경이롭지만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여서 재해의 순간이 맞닥뜨리거나 그런 현장에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무서운 자연의 힘 앞에서 때때로 자만하거나 안전 불감증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중국 야오닝성 카이미안시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건물에 근접해서 지나가는 영상을 본 뒤 바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했을 때는 지하나 건물 내부 등 대피소로 이동해야 안전한데요. 대피소로 피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라면 무릎을 굽히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으로 머리를 가려줘야 합니다. 이는 머리 보호뿐만 아니라 토네이도의 강한 바람에 휘말리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내에 있을 때 토네이도가 다가오고 있다면 강한 바람에 유리창이 깨져 파편 등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창문에서 떨어져 피해 있어야 안전합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지만 다들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집의 상태를 보며 슬프게 울먹이며 말하고 있는 여성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흘러넘치고 있고 저지대에 있는 집들은 홍수물에 잠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 자연재해 중에서 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중장비 한 대가 바가지 속에 남성 2명을 태운 채 거센 홍수물이 흐르고 있는 차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홍수가 나서 난리인 와중에도 중장비를 동원한 중국인 남성은 자신의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지 차 안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이 물에 잠겼는지 열리지 않는 차 문을 열려고 중장비에서 내려서까지 부단히 노력 중인데요. 그런데 이런 행동은 웬만해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영상 속 장소에는 경사가 있어서 저렇게 자동차가 홍수물에 밀려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불어나 자동차와 함께 둥둥 떠내려가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장비는 이처럼 홍수물에 오도 가도 못한 채 한시라도 빨리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바람직하겠죠. 파도가 크게 치는 장소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파도가 오는 방향을 주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꼭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와 무서운 위압감마저 느껴지는 이런 파도만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니더라도 파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저 앞에서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파도가 코앞까지 다가오는데도 여유 부리며 춤을 추다가 서둘러 육지로 뛰어가던 중에 그만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저 여성은 앞으로 자연의 힘 앞에서 까불지 않고 겸손해야 되겠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계속 밀려갔지만 해변의 모래 덕분에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러시아 소치 해변에서 한 커플이 입맞춤을 하다가 파도에 넘어졌는데 남성은 일어섰지만 안타깝게도 여성은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고 수색을 했지만 아직까지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계속된 폭우로 인해 매년 물바다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남성이 침수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중국인들도 물에 잠긴 도시의 거리를 그냥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목적의 영상을 보시고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성은 하수구 구멍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홍수물이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흙탕물로 하수구 구멍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맨홀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깊지 않은 곳이었고 주위의 사람들이 빠르게 구조를 해주었네요. 저 중국인 남성은 우산을 들고 자전거 타는 것부터 하지 말아야겠어요. 한 중국인 남성이 지는 물로 뒤덮인 도로 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맨홀 속에 빠진 새 식구들을 구조하고 있는 시민 영웅의 감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수도가 역류되어 맨홀 뚜껑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나 폭우로 인해 거리가 물에 잠기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폭우로 정화조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화조 속에 있던 오물들은 계속 역류하면서 점점 퍼져나가고 있네요. 중국은 비가 많이 온다 싶으면 도로고 건물이고 할 것 없이 그냥 다 빗물에 쉽게 잠겨버리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삶은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수많은 중국 시민들이 홍수물을 피해 급히 대피한 안타까운 모습 좀 보세요. 폭우로 인해 판매할 옷이 젖어버려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여성과 홍수물에 옷가게 아니 물바다가 되어 오열하는 남성까지 이런 중국인들의 피해를 보니 정말 측은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 중국인 커플은 이렇게 힘든 물난리 속에서도 즐거운 듯한 얼굴을 하며 홍수물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특징은 뉴스에서 본 사건 사고는 나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는 찰나의 순간 순식간에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홍수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뻔한 남성을 한 남성이 다가가 도와줬는데요. 정말 5초만 늦게 구해줬어도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강물일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살이 센 데다 오토바이가 넘어가면 사람도 같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물에 잠기면 웬만해선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렵게 용기를 내어 도와주거나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와주게 되는데요. 실제로 생판 모르는 남을 도와주다가 위험한 상황에 아까운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 하며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연의 힘 앞에서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서부 잘츠부르크에서 발생한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남성을 필사적으로 돕는 두 남성들 좀 보세요. 누구나 돕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아무나 선뜻 도울 수 없었을 텐데 정말 저 두 남성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들입니다. 하천물이 불어나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물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동영상을 찍으며 여유를 부렸고 불어난 물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그제서야 피하려고 했는데요. 결국 관광객 한 명이 끝까지 영상 촬영을 하다 그만 불어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때는 빠르게 대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계속 촬영하는 것 좀 보세요. 이곳 사람들은 집안이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을 카메라를 들고 영상 촬영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집안이 무너지는 경계 쪽에서 촬영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물속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더라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사람들은 촬영을 하면서도 무너지는 집안을 신경을 썼는지 다행히 모두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 불감증을 계속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일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기 저 남성들은 불어난 강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서로를 의지하며 힘겹게 건너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거센 물살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남성 한 명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그대로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물의 힘은 정말 무섭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중국 광시성 난닝시에서 홍수물에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여성 2명이 홍수물에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저 여성들의 모습은 다른 CCTV 화면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여성은 엄마와 딸 사이였고 딸은 엄마가 떠내려가지 않게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구조 요청을 했는데요. 그 순간 소방관들이 모녀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달려가 구조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CCTV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저 남성이 괜히 짠하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한 스페인 여성이 유모차를 밀며 강물처럼 변한 거리를 지나다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남성에게 도움을 받는데요. 이 여성은 아이의 신발이 홍수물에 떨어진 것을 보고 재빨리 주우려 달려가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얼마 뒤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나타났고 방금 전 여성이 했었던 비슷한 장면을 또 목격할 뻔했습니다.
두 여성들은 저 정도의 홍수물은 유모차를 이끌고도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휩쓸 것 같이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려오는 저 엄청난 물을 좀 보세요. 폭우와 홍수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갑자기 나타나서 순식간에 모든 걸 쓸어갈 정도로 강력하고 무섭다면서요.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다가 안타깝게도 손을 놓치고 급류에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저 남성의 공포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저 남성을 그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홍수물에 빠르게 떠내려가는 두 사람을 도와줄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이 중국인 여성은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한없이 바라보며 그저 걱정밖에 할 수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 여성처럼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모습이 재미있는 듯 웃으면서 구경하는 영상 속 음성의 남성들은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와 반대로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위기의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2020년 8월 여름, 인도 서부에 위치한 어느 마을의 경사가 심한 골목에서 급류에 빠르게 떠내려오는 남성 2명을 극적으로 구조했던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헌신을 다해 구조했던 두 남성을 의인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여름 중국 허난성에서 홍수물에 떠내려가는 여성을 한 남성이 끝까지 쫓아가서 극적으로 구해주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인도네시아 순바와 섬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강물이 범람해 집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집과 같이 떠내려가던 남성은 지붕 위로 올라와 물 밖으로 나갈 기회를 보고 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 속에서 저 남성의 아들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애타게 들리고 있습니다. 집과 함께 속절없이 떠내려가는 저 남성을 주민들은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떠내려가는 집이 땅 쪽으로 가까이 갔을 때 탈출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집과 함께 떠내려가다 아랫동네를 지나던 중에 주민들은 지붕과 같이 떠내려가는 남성을 발견하고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저 남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남성은 천만다행으로 무사했고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네요. 위협적으로 세차게 흐르는 강물 다리 위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폭우로 강물이 불어나 다리에 닿을 정도가 된다면 그 다리를 건널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물이 꼭 다리에 닿지 않는다 해도 영상처럼 강물이 거세게 흐를 때는 다리에서 구경을 하는 것도 웬만해선 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홍수물이 급작스럽게 넘쳐흘러 다리를 부수거나 조금씩 약해진 다리가 갑자기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 다니던 다리가 홍수물에 무너지고 갑자기 붕괴되는 순간들을 지켜보시죠. 다리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대피해 다리가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리가 부서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페루에서는 작은 다리 하나가 홍수물에 무너지고 또 한 번 산사태로 붕괴되는 등 아주 그냥 작살이 나고 있네요. 2021년 6월 중국 푸첸성 남핑시 한 다리가 홍수물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허베이성과 수도 베이징을 이어주는 중국 100년의 역사를 가진 총 길이 243km의 주요 철도 노선이 계속된 폭우로 인한 홍수물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물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거센 물살을 뚫고 지나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버렸는데요. 이 자동차 운전자를 돕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토요타 운전자도 합세해보지만 거센 물살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 자동차에서 빠져나왔고 잠시 뒤 그 차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했는데 저 운전자는 자연의 힘을 우습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리고 토요타 운전자도 운이 좋았을 뿐이지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었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하시지 마세요. 이 토요타 차량 운전자를 보면 방금 전 토요타 운전자는 운이 참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저 토요타 운전자는 다행히 자동차에서 빨리 빠져나와 아무런 부상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아마 두 번 다시는 강물이 넘칠 때 다리를 건너가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을 것 같네요. 스쿨버스 한 대가 폭우로 범람한 도로를 보자 잠시 멈췄고 고민 끝에 결정했는지 결국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운 좋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이 강물에는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지만 저 트럭은 거침없이 지나가려다 강물에 밀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범람한 다리를 마주하게 되면 무모하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다리를 지나다니는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렇게 강물에 휩쓸려가는 자동차들의 영상을 많이 접하게 되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국 서남부 내륙 지역에 있는 귀주성에서 놀라운 산사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집 바로 뒷산에서 저런 광경을 보게 된다면 정말 등골이 오싹할 것 같네요. 일본 나라현 168호 국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놀랍고 무서운 영상입니다. 인도에서도 산사태는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합니다.
비가 계속 많이 내리면 물리적인 충격이 없어도 지반이 약해지면서 자연적으로 산사태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미얀마 북부 약 3,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카친주 흐파칸트 광산 지역에서는 자연재해 같은 인재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광부들이 광산 작업을 무리하게 하던 중에 폭우로 약해져 있던 거대한 광산벽이 무너지고 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산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실종되었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서는 거의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산사태가 발생해 낙석 등으로 광부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작업해야 한다는 교육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산 탄광과 같은 개발은 기후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개발은 점차 지양해야 됩니다. 중국에 많은 폭우가 내려 어느 시골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산사태가 계속되더니 급기야 송전철탑까지 무너지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산을 저렇게 폭파하며 깎아대는데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겠네요. 중국 민난성 고속도로 공사 현장 터널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근로자 기숙사와 차량들이 토사에 그대로 깔리고 말았습니다. 산사태로 약해진 집안은 결국 계속해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멀리서 촬영한 영상인데도 엄청 큰 대규모의 산사태로 보이는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네요. 이태리에서 폭염으로 자동차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버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폭염으로 에어컨 실외기가 불에 타고 고압선까지 불이 났습니다. 폭염으로 하루 종일 틀게 된 에어컨 실외기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매년 상승함에 따라 펄펄 끓는 여름 날씨처럼 변해가는 극단적인 기온으로 인해 전 세계 나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한여름의 폭염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워졌고, 최근 매년 사망자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폭염의 위험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폭염으로 자신도 모르게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안타까운 여성들 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응급 상황 신고를 한 뒤에 의식 여부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체온을 낮출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물폭탄 폭우가 내려 홍수와 산사태 등의 큰 피해를 입게 된 이후에도 설상가상으로 폭염과 가뭄의 피해 또한 피해갈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여기서 폭염까지 더해지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힘들 것 같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강물과 호수 땅바닥은 거북이 등딱지처럼 갈라졌고 사람들은 더위에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동물들에게는 더욱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힘들어하던 말은 결국 말라 죽었고 소들도 폭염을 견디지 못했으며 원숭이들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들과 달리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거나 시원한 물놀이를 하며 어떻게든 견뎌내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매년 전 세계 500만 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간은 쉴 곳이나 마실 것을 갖추고 음식을 냉장 보관할 수 있지만 동물에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들이 멸종될 일은 머지않을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아프리카지만 그 말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동물들은 더위에 노출되는 비중이 100%로 달해 영상처럼 많은 동물들이 힘들어하며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유럽 국가들의 강과 호수댐의 수위는 바닥을 보일 정도로 메말라 심각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마른 호수 강바닥에서는 생명력 강한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얼음이 녹아 초원으로 변해가고 있고 메마른 브라질의 산림과 초원은 불타고 있으며 고온으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를 하는가 하면 아스팔트 바닥까지 녹을 정도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로 다양한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다면 인간들도 머지않아 멸종될 수도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 우리들은 앞으로 동물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라도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는 노력과 실천을 꼭 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은 바다 생태계에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다거북의 거의 모든 알들이 암컷으로 부화해 더욱더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다거북의 알은 온도에 민감한데 주변 온도가 27도 이하에서 부화하면 수컷, 31도 이상이면 암컷이 되고 33도 이상이면 부화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은 바다에서 대량의 해파리와 해조류나 해초를 먹어치우고 성장 단계에 따라 해양 생태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부터 중상위까지 골고루 기여하며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개구리나 잠자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모기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꿀벌이 없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겠죠. 바다거북은 바닷속뿐만 아니라 해안가에서 바다거북의 알을 먹는 육상동물과 조류들에게도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육상동물의 생태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동물입니다. 바다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의 25%를 담당하고 있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정말 중요한 무대이고 바다 생태계가 피라미드 구조일 때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숲보다 더 많은 탄소를 흡수 중인 바다숲이 유지되게 하는 바다거북을 보호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이 이렇게 폐그물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의 피해를 보는 모습을 덜 보기 위해서는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태계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곧 인간들이 멸종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나무가 불타고 있는 이곳은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중국입니다. 폭염으로 신기하게도 나무가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기온이 얼마나 높고 햇빛이 강렬했던지 아스팔트 바닥에 물을 붓자마자 그대로 부글부글 끓어버리는 놀라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 지나다녔던 중국 북부 장시성 포양호의 호수는 메말라 버렸고 도로는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이런 현상은 중국 전역에서 더 자주 목격되고 있죠. 도로가 저렇게 솟구치는 순간 타이밍 안 좋게 자동차가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타이밍 안 좋은 차주가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운도 지지리도 없어 타이밍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그 차주의 영상을 한번 지켜보시죠. 현대자동차를 탄 중국인 차주는 붕괴된 도로를 지나가다 차량 하부가 긁히고 말았습니다. 와, 手裏個跳，哇！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기온이 52도까지 오르는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는 등 중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극심한 폭염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기온이 얼마나 높은지 햇빛에 달궈진 프라이팬의 계란이 프라이가 되고 바닥에 뿌린 물이 금방 증발하는가 하면 휴지에 불이 붙는 신기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노출된 곳에 앉은 여성들의 엉덩이는 당연히 뜨거울 테고 땅바닥이나 아스팔트는 그보다 더 뜨거워서 사람들이 신고 있는 슬리퍼를 녹이기도 했습니다. 슬리퍼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에 녹아 달라붙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아스팔트가 녹는 극단적인 폭염 속에 실외에 있는 자동차들은 어떨까요? 뜨거운 햇빛에 자동차 실내 온도가 높아져 도어 수납함이 초콜릿처럼 녹거나 갈라지고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대시보드는 갈라져 있어 손으로 뜯길 정도이며 손가락으로 그렇게 세게 누르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바스러지거나 녹아서 그대로 벗겨지기까지 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뜨거운 바닥에 녹은 건지 찐득하게 달라붙은 채 가고 있고 뜨거워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타이어 열을 식히는 모습과 강렬한 햇빛에 후미등이 녹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트럭 적재함에 있던 달걀에서 수십 마리의 병아리가 폭염으로 자연부화가 돼버려서 운전자는 납품을 멈추고 병아리를 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인공강우를 만들기 위해 구름 속으로 비씨앗을 발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표면이 70도가 넘어가고 평균 기온이 40도 이상 넘어 펄펄 끓어 가뭄까지 심각한 중국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인공강우를 꾸준히 실시해왔습니다. 부작용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조건만 된다면 인공강우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우박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우박도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박이 내리는 것을 인공적으로 멈추게 하려고 우박 방지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현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조절하는 게 정말 괜찮은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갑작스러운 폭우로 도로가 빗물에 잠겨 오도 가도 못한 채 차에 갇혀있는 여성을 구해주는 시민 영웅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저것은 수많은 모깃대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토네이도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이 모깃대 출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도 모깃대들이 토네이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호주 어느 가정집의 불청객들입니다. 한국의 모기보다 몇 배나 커 보이는 캐나다산 모기떼들입니다. 북극 알래스카도 모기떼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됐습니다. 모기 소리가 아주 위협적으로 들리고 있는 이곳은 중국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중국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모기떼들의 모습인데요. 실내로 들어온 이 엄청난 수의 모기떼들에게 저 남성은 스프레이를 열심히 뿌려보지만 왠지 힘겨워 보입니다. 이런 곳에서 잠을 잤다간 모기들 때문에 빈혈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어마어마한 모기떼들의 사체를 좀 보세요. 이 여성의 다리에 수많은 모기들이 달라붙어 있고 다른 여성의 다리에는 모기들에게 물린 자국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허난성에서는 모기떼 사체들이 12월 겨울에도 눈 위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모기떼들은 그동안 하수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기 이 중국산 모기는 금붕어마저 흡혈하고 있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정말 지독한 녀석들이네요. 여름에 모기떼들을 보면 이 중국인 남성처럼 전기 모기채로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네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모기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번식력 강한 모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댕기열 감염 환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각종 전염병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의 개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말라리아와 일본내염 환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강풍이나 파도, 홍수, 산사태, 그리고 폭염 등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 강조했던 것은 자연재해와 자연의 힘 앞에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인데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강력해질 것이 분명하므로 안전불감증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시청하신 분들 모두 이 영상을 통해 부디 조금이나마 유익한 면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야흐로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무서운 태풍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한 태풍을 피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태풍이 약해진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피해를 적게 받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 세계 나라들이 유례없는 물난리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폭우나 홍수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한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앞으로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거나 거의 없는 한국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다른 나라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파괴적이고 무서운 토네이도가 생기기 어려운 지형을 갖춘 이런 한국에서 태어나 살 수 있게 된 것도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고온 다습한 폭염의 수준은 외국인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한 편인데요.
여름철 태풍과 폭우, 폭염만 무사히 잘 넘긴다면 그 이후 한국은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최고 기온과 역대급 폭염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너무 자주 봐왔던 내용들이라 그다지 놀랍지 않게 생각하며 기후변화에도 점점 무덤덤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상과학자들은 지난 1년간 세계 평균 기온인 지구의 온도가 1.5도를 넘어 결국 마지노선을 깼다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큰 재앙의 문이 열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만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들이 있지만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를 줄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를 덜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여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천천히 오르거나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나 하나쯤 에너지 절약을 하고 탄소를 덜 사용하는 게 뭐 크게 달라질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많아진다면 분명 암울한 전망이 있었던 미래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